갯바위의 폭군이라 불릴 만큼 공격적인 돌돔. 우악스럽지만 영리한 고기다. 미끼를 쉽게 물지 않는다. 녹록치 않게 재는 것이 생각보다 까다로운 것 같다. 홍환 씨는 미끼를 바꾸어 본다. 바로 입질이 온다. 돔은 생각했던 것처럼 아래로 처박기 시작한다. 초리대가 끌려 들어가고 장대는 활처럼 팽팽하게 휜다. 홍 씨는 만족한 표정인데 이번 출조에서 과연 이 낚싯대는 흡족한 손풀이를 할 것인가? 홍씨 일행은 짐을 풀자마자 간단한 채비로 출조를 서둘렀다. 해가 한낮으로 가고 있으니 이미 늦은 셈이다. 정말 짐을 굴리시게 되겠는데 이거 그럼 우리 짐을 어디 짐이 엉키가 안 되겠는데. 다른 꾼들에 비해 짐이 가볍다. 짐을 잘 사려놓아야 이동이 편리한 까닭에 일행은 최대한 짐을 줄였던 것이다. 우리가 뒤를 가려고. 왜? 짐은요? 우리가 앞에서 해놓기. 예. 갯바위에서 1년의 반을 보내는 단골꾼들의 추자도 4박 5일은 이렇게 시작된다. 돌돔 낚시의 달인으로 불리는 조력 40년, 추자행 39년째의 조사 홍환. 감성돔과 농어가 주특기인 39의 점잖은 김해꾼 김종근. 조력 15년, 85cm 황돔을 낚아올려 전문꾼의 솜씨를 보여준 김영훈. 이들에게 이 섬나라는 애초부터 집 다음으로 친근한 곳이다. 낚시의 천국으로 불리며 숱한 무사람들을 유혹하는 추자도. 365일 꾼들과 일본 원정팀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황금의 낚시 포인트다. 조금 있을게 좀 있는데 이 해짐을 잔다고 이 바람은. 이 바람은 원래 애들하고 이 바람은 딱 자게 돼 있어. 밤만 되면 잔다고. 딱 뭐 그 정도 일기는 보고 댕기지. 바람이 심상치 않다. 낚시 대탐험의 첫 출조 포인트는 절명이여. 씨알과 마리수로 독특한 재미를 주는 놓칠 수 없는 A급 포인트다. 배도 닿을 수 없는 절의 고도 같아 보이지만 전문꾼들의 발길이 오래전에 이곳을 점령했다. 오늘 목표로 삼은 갯바위의 유일한 포인트는 이미 발 디딜 틈조차 없는 상태. 일행은 그 옆 홀로 솟은 갯바위로 포인트를 정한다. 높은 파도로 접안이 쉽지 않아 서둘러서 배를 내리는데 촬영팀은 갯바위로 올라설 엄두도 못 낸다. 험한 바다의 포인트는 대개 이런 작은 바위섬이 많다. 파도가 더 높으면 위험한 곳이다. 촬영팀은 접안을 포기하고 먼 발치에서 지켜보기로 한다. 여기서 꾼들은 바다와 바람을 읽으며 이번 추자도 낚시의 운수를 시험해 볼 요량이다. 바다는 거칠어지고 심상치 않은 쇳바람도 좀처럼 잦아들지 않는다.
낚싯대를 들여온 지 1시간. 홍 씨는 허전한 망태를 들어올려 보였다. 씨알이 작은 돌돔 2마리와 뱅에돔 1마리가 전부다. 입질이 시원치 않고 바다의 기류도 좋지 않다. 일행은 일단 철수하기로 했다. 날도 굳어지고 쇳바람은 전문꾼들에게 가장 반갑지 않은 손님이다. 수온이 떨어져 고기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예감이 시원치 않다. 엊그제 형제섬에 갈 때도 그랬었다. 부산을 출발할 때만 해도 잔잔하던 바다가 무태서 멀어질수록 파도가 거세게 일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리고 수면 위로 갈매기떼의 군무가 시작됐다. 무슨 일일까? 한바닥 거친 파도에만 얼굴을 내미는 돌고래떼다. 돌고래의 출현은 멸치떼가 수면 위로 솟았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경우는 두 가지다. 멸치떼가 있으면 분명 이 부근에 고기도 많다는 증거가 되지만 반대로 날씨가 곧 거칠어지리라는 것을 말해주기도 한다. 돌고래의 출현은 형제섬 출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홍환 씨는 추자도 출조를 앞두고 부산 경남의 안방 낚시터인 형제섬으로 예비 출조를 떠났었다. 새로 만든 낚싯대는 잘 듣는지 탄성은 괜찮은지 확인해 볼 생각이었다. 채비를 다루는 홍 씨의 손끝에는 정성스러움이 배었다. 형제섬에 가까워질수록 파도는 더욱더 거세진다. 어지간한 바람쯤이야 단골꾼들은 오히려 환영하는데 어쩐지 예감이 좋지 않다. 바다 한가운데 나란히 솟은 형제섬은 추자군도의 포인트만큼이나 아담한 경관을 자랑하는 섬으로 부산 경남꾼들이 즐겨 찾는 명소다. 배를 내린 홍환 씨는 밑밥을 뿌려두고 이내 준비에 들어갔다. 미끼로는 돌돔 낚시에 흔히 쓰는 참갯지렁이를 쓴다. 이번에 새로 만든 낚싯대를 바다로 던져보기는 처녀 출조인 셈인데 자연 어신을 기다리는 마음이 초조해졌다. 좀처럼 입질이 없다. 완전히 엉터리고 것. 첫 입질을 보인 것은 술뱅이. 그 후론 소식조차 없다. 거기도 날씨를 아는 것 같다. 포인트 주변을 돌아나가던 파도가 급기야 암벽을 강타하기 시작했다. 돌고래떼의 출현은 행운의 어신이 아니라 출조 1시간 만에 철수를 알리는 신호가 되어버렸다. 그러니까 고기 잘 안 됩니다. 운해가 심해가지고 구불로 싸서 나비 구불로 싸서 못 했습니다.
예비 출조에서는 결국 손재미도 제대로 못 느껴보고 새 장대를 접어 돌아와야 했던 것이다. 낚시 대탐험 이틀째. 오늘은 상추자 본섬의 직벽 나바론 요새를 노렸다. D급이긴 하지만 조류가 세지 않아 선택한 포인트다. 양쪽이 모두 포인트라 어디든 낚싯대를 들이올 수 있는 곳이지만 섬 주변의 쇳바람은 여전했다. 목표는 70cm 돌돔. 정근 씨의 표정이 영 재미가 없다. 입질이 신통찮은 것이다. 미끼 탓일까? 다시 다른 걸로 바꾸어 본다. 다시 미끼 바꿔가는 거 보시죠. 이렇게 한 포인트에서 각자의 낚싯대를 들이우기 시작한 것도 벌써 6년째. 홍씨 일행은 바로 이곳 추자도에서 만났다. 사람은 서로를 알아보는 법이라고 한눈에 통한 세 사람은 그날 이후 20여 년의 터울을 허물고 마음을 텄던 것이다. 모두 고기 욕심 없고 너그러운 마음 품새가 나무랄 데 없는 뿐이라고 느낀 것이다. 세 사람의 추자도 낚시는 이제 생활의 일부가 됐다. 나바론에서도 입질은 없다. 공연히 영훈 씨의 장대를 건드린 것은 한천이었다. 2시간이 지나도 마찬가지. 과연 물속 상태가 어떤지가 궁금했다. 취재팀은 수중 촬영을 해보기로 했다. 수심이 좀 깊은 곳에는 자리돔이 유유히 헤엄을 치고 있었다. 좀 더 아래로 내려가 봤다. 마침내 돌돔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고작 몇 마리뿐. 바위 틈을 살펴봐도 더 이상은 보이지 않는다. 이거는 도저히 안 되겠다. 다른 데 앵겨야 되겠다. 지금은 안 돼. 지금 물때가 아니야. 예, 맞아. 다른 데가. 새바람 탓일까? 나바론 역시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고기가. 아이고. 연 이틀째 빈 쿨러. 항구에 배를 대는 일행의 심사가 편할 리가 없다. 수족관의 돌돔이 괜히 더 커 보이기만 하는데 확실하게 줄안 바꾸니까 보자. 다 줄이 없다 이거 지금 물줄이. 아, 뭔 줄이야? 응. 낚시의 명인들인 만큼 채비에 있어서는 빈틈없는 그들이지만 오늘은 채비를 다시 한번 챙겨보기로 한다. 같은 포인트에 같은 돌돔을 낚으러 왔어도 채비는 세 사람이 제각각이다. 꾼들만의 개성인 것이다. 내일은 농어 채비까지 곁들여 챙겨가기로 한다. 해마다 이맘때쯤이면 돌돔만큼이나 이름을 높이는 어종이 바로 농어인 까닭이다. 돌돔이 안 되면 농어로 승부를 걸 참이다. 채비를 다루는 솜씨가 날렵한 홍환 씨. 낚시와 낚싯대는 그에게 평생의 업이다. 초등학교 시절 6.25로 학교가 쉬자 심심풀이로 따라 나섰던 것이 오늘날에 이르렀던 것이다. 이번에 쓸 낚싯대를 만드는데도 꼬박 일주일을 바쳤다. 그가 본격적으로 장대 제작에 매달리기 시작한 것은 17년 전. 다른 장대를 쓰다 보니 계속 불편한 점이 눈에 띄었고 결국 직접 낚싯대를 만들기로 했던 것이다. 이번 낚싯대 역시 또 다른 결점의 보완이요 실험이기도 했다. 신경 쓰는 것은
이 전체적으로 다 신경을 써야 됩니다. 이 끝대가 너무 굵으면은 고기 어신이 오는 게 늦기 때문에 이건 최대한을 부드러우면서도 강도 있는 걸 안 해주면 안 되게 되겠구만. 근데 또 이제 끝에는 이게 이제 통으로 된 소리도인데 이거는 우리가 꾸부가에 저희들이 만드는 건데 이거를 우겨지면 이게 부러질 수가 많이 나온다고. 이 부분이. 이 부분이 힘을 제일 많이 받고 이 부분이 힘을 많이 받는데 이 부분을 굉장히 신경써가 잘 안 해주면 상당한 하자가 많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을 많이 써가 만들어야 되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아주 강해야 돼. 확인을 잘해가 내보내야 아마 좀 큰 고기를, 좋은 고기를 낚을 수 있다고 그러고. 써봐야 결점을 아는 법이다. 홍 씨의 낚싯대가 각광을 받는 이유 역시 그가 장대를 직접 사용하는 전문꾼이기 때문이리라. 누구보다 낚싯대의 결점을 먼저 캐내는 눈. 그래서 그의 출조는 늘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는 그 낚싯대로 무수한 고기를 잡아왔고 수온을 세운 장대와 어탁은 훈장처럼 벽면을 장식하고 있다. 이 짱대는 한 60cm 되는 거를 7마리나 하루에 낚았는데 아주 이거 내가 이거 작품을 만들려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이제 서다가 누구를 물려줘야 되는데 과연 그런 사람 나올란가 안 나올란가 아직 의문입니다. 근데 아직 2대가 있습니다. 이 대가. 두 대가 있는데 아직도 서고 있습니다. 서고 있는데 두고 아마 놔뒀다가 사이나 있으면 물려줄까 생각하는데 그거 잘 설란가 안 설란가 상당히 그 의문이 나는 상태입니다. 장대는 그의 보물이자 재산이다. 제일 큰 거는 몇 cm였습니까? 장식장은 그의 낚시 연륜에 따라 어느새 작은 박물관처럼 됐다. 많이 오래 하게 되면 상당히 복잡합니다. 원체 많아야 되고 이 종류도 많고 이거 뭐 아주 이거 이빨 같은데. 예, 요 이빨 돌돔 이빨입니다. 돌돔 낚시하는 분은 이빨 보면 다 알 겁니다. 얼마나 크다는 거를. 아마 이런 이빨 가진 사람이 없을 겁니다. 셋째 날 일행은 풀행이라 불리는 청도로 뱃머리를 돌렸다. 풀행의 입구는 수심이 깊고 조류가 세서 항상 대물급들이 논이는 곳이다. 돌돔 채비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스피닝 릴과 원줄 18호, 목줄 8호, 캐브라 10호, 돌돔판을 14호로 갖추었다. 보통 원줄보다 목줄을 가는 것으로 쓰는데 줄을 바다로 던졌을 때 생기는 저주파가 줄의 굵기와 비례하기 때문이다. 캐브라는 돌돔의 거세고 단단한 이에 낚싯줄이 터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장착한다. 고기를 가장 유리하게 낚아 올리는 40년 조력이 깃든 채비다. 어신이 온 모양이다. 와 진짜 꼬시래 때 내가 꼬시래 모처럼 웃음꽃이 피었다. 장대가 휘어지는 걸 보니 씨알이 제법 굵은 것 같다. 그러나 입질을 한 것은 혹돔이었다. 목표로 둔 70cm의 돌돔은 도무지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 이 애기도 상그럽고 이거는 낚싯바늘이 제법 깊게 걸렸다. 이번엔 성게 밑밥으로 유인을 해본다. 어신은 촉각이다. 줄을 잡고 있으면 장대 끝의 움직임보다도 먼저 줄을 타고 손끝으로 전해져 오는 짜릿한 어신을 느낄 수 있다.
지나치게 잠잠하다 했더니 어느새 영훈 씨의 장대 끝에 작은 돌돔 한 마리가 걸렸다. 물속에서 끝까지 버티던 돌돔은 갯바위 위에 놓이고서야 숨을 몰아 쉬인다. 성게 밑밥으로도 반응이 없자 다른 방법을 써보기로 했다. 돌돔의 잡식성을 이용한 미끼 작전이다. 돌돔의 미끼는 그 현장에서 구한 살아있는 것이 제일 좋다. 금방 잡은 작은 개를 끼워 바다에 던져본다. 효과가 있을까? 낚싯줄을 잡고 어신을 기다린다. 역시 별 반응이 없다. 2시간 후 촬영팀은 다시 물속 탐색전을 벌여보기로 했다. 암초 부근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낯선 이방인을 경계하는 뱅에돔 새끼였다. 좀 더 아래로 내려가자 돌돔떼를 만날 수 있었다. 돌돔은 검은색 줄 때문에 줄돔, 일곱 동갈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기도 한데 보통 성어가 되면 암컷에게만 줄무늬가 남게 된다. 수심이 깊고 암초가 발달한 곳에서 주로 서식하는데 추자군도는 수정야가 발달해 천혜의 돌돔 서식처인 것이다. 6월부터 8월까지는 산란을 하기 위해 온도가 높은 갯바위로 붙는 습성이 있다. 입질 역시 왕성한 시기다. 바로 이 기간이 돌돔 낚시의 주 시즌인 것이다. 수중 촬영팀은 실험을 해보기로 했다. 소라 껍질을 까서 미끼를 흔들어 보았다. 별 반응이 없다. 이번엔 미끼를 바닥에 던져 놓았다. 술뱅이들이 첫 손님이다. 이래서 술뱅이가 제일 많이 낚이는 어종인 것이다. 감성돔 새끼는 여유를 부리는 것이 접근할 생각이 없는 것 같다. 이쯤이면 갯바위에서는 입질이 왔다고 바짝 긴장할 것이다. 그러나 경계심 많은 돔은 조금씩 뜯어먹기만 할 뿐 덥석 달려들지는 않는다. 감성돔의 전형적인 감질나는 입질이다. 돌돔은 어디 있을까? 다시 탐색전을 벌였다. 돌돔은 수중 촬영팀과 숨바꼭질을 하는 것 같다. 수면 위로 떠오를 생각은 전혀 없어 보인다. 사흘째 계속되는 쇳바람으로 수온이 내려간 까닭이리라. 오늘 낚시는 어려울 듯하다. 갯바위 위의 일행은 이미 작전상 후퇴를 결심했다. 바람, 물때를 읽지 못하면 아무리 황금 포인트라도 조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안 될 때는 과감히 낚싯대를 거두는 것도 낚시의 한 방법이다. 70cm 돌돔을 낚을 목적으로 만든 장대. 제대로 손풀이 한번 못 해본 것이 못내 아쉽기만 하다. 어떤 종류를 불문하고 낚시의 달인으로 불리는 홍씨지만 낚시를 하는 손가락은 늘 성하지 못하다.
계속되는 새바람을 피해 바람이 약한 다무레미로 뱃머리를 돌렸다. 다무레미는 평소 초보자들에게도 심심찮은 조과를 올려준다. 대물 승부 재미가 솔찬한 꾼들의 무릉도원. 그래서 전문꾼들 사이에서 추자도는 낚시의 학사 코스라는 얘기까지 있을 정도다. 올해로 39년째 추자도를 찾고 있는 부산꾼 홍화는 추자도 단골꾼답게 포인트를 제 집처럼 옮겨 다닌다. 다무레미에서는 농어 낚시에 도전해 본다. 야간 농어 낚시에는 야광찌가 기본이다. 그 찌가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도록 매듭을 메고 봉돌은 밤이면 푸른 빛을 내는 청개찌렁이가 뜨지 않게 1호 정도를 사용한다. 스피닝 릴도 기본이다. 저녁 7시를 넘기자 어신이 왔다. 해가 저물어서야 먹이를 찾아 수면으로 올라오는 농어. 첫 입질이 시작되자 일행의 장대가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조과를 결정짓는 것은 포인트나 물때, 바람을 제대로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전의 치밀한 채비도 승부의 반 이상을 차지한다. 셋째 날 저녁 다무레미에서 첫 입질이 시작되고 불과 10여 분 사이 간단하게 10여 수를 낚아 올렸다. 30-40cm 정도. 이 정도로는 성에 차지 않는다. 다시 포인트를 바꿔보기로 했다. 사방은 어둠이다. C급 포인트인 악생이는 규모가 작아 전 포인트를 두루 섭렵할 수도 있고 수중의 사이로 조류가 돌아나가는 곳이 많아 밑밥 효과가 뛰어난 곳이다. 여기서 일행은 미끼가 다 될 때까지 2차 야간 농어 낚시에 도전하기로 했다. 조금만 신경 써서 공략하면 충분한 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 얼마 안 가 농어가 속속 올라온다. 간단히 다시 30여 수를 올리고 단 몇 분 사이 일행은 그런대로 손풀이를 한 셈이다. 씨알도 좋고 마리수도 너끈하다. 한 시간이 좀 지나자 남은 미끼가 모두 떨어졌다. 어쩔 수 없이 철수해야 한다. 미끼를 충분하게 준비하지 못한 것이 더욱더 아쉽기만 하다. 유인도 4개, 무인도 38개. 추자도는 20-3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물길이 험해 가기 어려운 섬이었다. 그러나 이제 이곳을 찾는 사람들은 하루 수백 명이 넘는다. 대개가 낚시인들이다. 추자도 주민들은 낚시인과 어업으로 생활의 수단을 삼고 있다. 항구의 고깃배들은 오늘도 꾼들을 포인트로 실어 나를 것이다.
낚시 대탐험의 마지막 아침, 일행은 추자군도 가운데 최고의 A급 포인트인 절명여로 다시 뱃머리를 돌렸다. 도도하고 오만하게 솟은 무인도. 경사가 심해 간신히 사람 설 자리가 보이는 이름 그대로 절벽 같은 포인트다. 이 황금 포인트를 잡기 위해 낚시 대탐험대는 일찍부터 출조를 서둘러야 했다. 사흘째 계속되던 새바람도 좀 자는 듯하고 오늘은 돌돔 대물급을 노려봄직하다. 미끼도 좀 색다르게 성게와 참갯지렁이를 한데 끼워 던져볼 참이다. 이 미끼법은 홍환 씨가 가끔 쓰는 비법이기도 하다. 오늘은 파도의 친구야. 평생을 두고 대어 한 마리를 노리는 꾼들의 마음은 매 한 가지. 아침 저녁 해질녘의 한때인 돌돔 낚시, 얼마나 효과를 볼까. 그러나 좀처럼 돌돔의 입질이 없다. 이게 뭐 잠치이다. 잠치. 어신이다. 중근 씨의 장대다. 돌돔의 처박기가 시작된 것일까. 노련한 솜씨로 줄을 풀어준다. 돌돔은 습관대로 미끼를 문 채 바위 틈을 찾아 쏜살같이 수직 하강이다. 이쯤에서 다시 줄을 풀었다가 조이는 실랑이가 계속되고 돌돔과 꾼의 힘겨루기가 잠시 주춤거리는 사이 중근 씨는 노련한 솜씨로 챔질을 한다. 힘겨루기가 지나쳤던 탓일까. 갯바위에 놓인 돌돔은 가쁜 숨을 몰아쉬인다. 40cm의 돌돔, 4박 5일 출조의 최대어다. 일행은 다시 바다로 시선을 돌렸다. 다시 홍환 씨에게 어신이 왔다. 그러나 수면 위로 솟은 것은 게르치다. 더 이상 돌돔의 입질은 없을 것인가. 겨우 돌돔 3마리, 그걸로 끝이었다. 낚시의 달인, 돔의 염라대왕이라 불리는 홍환 씨로서는 보기 드문 흉작이었는데 온다. 와, 방어대. 와, 또 많다. 갈매기 떼와 함께 찾아든 방어떼를 만난 것은 또 다른 희소식이 될까. 물때는 좋은 것 같다. 기다려야지 이제. 확실하게. 너무 필요하고 손맛 보는 거 야스나 거기 마음대로 물빼기 사면 다 하지. 마음대로 안 돌돔 먹지. 70cm의 대물은 실패했지만 그렇다고 꾼들의 얼굴이 구겨지는 법은 없다. 목표는 있지만 그 욕심에 사로잡히지 않는 넉넉함. 낚시란 그런 것인지도 모른다.
예기치 못한 방어대의 출현. 일행은 다시 방어 대물을 노려보기로 했다. 해보라 아니라 이 낚시를. 혹시나 해서 준비해둔 루어가 요긴하게 쓰일 시간이다. 누가? 여기 고무신 달아볼까? 이거 공기 좀 따라보지. 공기 있는데. 아, 오늘 해보지 뭐 공기에. 오늘 80만 낚으면 난 끝. 새로운 목표. 방어 대물을 낚아 올릴 포인트는 악생이 위쪽에 노린여다. 복 좀 나오겠네. 날 보이. 농어가 잘 낚이는 곳이기도 한데 탐험대 일행은 북서쪽을 노리고 자리를 잡았다. 암벽을 휘감고 돌아가는 물살이 제법 거세다. 가짜 미끼를 사용하는 루어 낚시는 20번을 던지면 대개 한 번 정도 정확한 입질이 온다. 20번의 투척, 결코 녹록한 일은 아니다. 그래서 루어 낚시는 낚시인들 사이에서 스포츠 낚시로 불릴 만큼 힘이나 운동량이 많다. 루어 투척 후 계속 릴링을 하는 건 역시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런 만큼 홍 씨에게는 좀 벅찬 낚시법이기도 하리라. 경훈 씨의 루어가 고기를 제대로 유인한 것 같다. 장대의 휘어짐이나 손에 감기는 맛이 씨알이 제법일 것 같은데. 좀처럼 얼굴을 내밀지 않을 것 같던 고기가 영훈 씨의 당김질에 두 손을 들었는지 희번덕거리는 몸체를 드러냈다. 씨알 굵은 방어다. 이런 겨루기 한 판이면 장대를 던지는 즐거움은 2배, 3배가 된다. 방어의 힘은 대단했다. 와, 눈딱 봐라. 야, 바다 치다. 영훈 씨에게는 오랜만에 품에 들어온 대물이다. 소용돌이가 보이는 곳을 공략한 중근 씨. 뜰채를 준비하는 순간 고기는 주랭랑이. 연이은 입질. 홍환 씨도 50cm의 농어를 낚아 올리고 잠깐의 루어 낚시는 성공적이었다. 그러나 곧 노린여를 빠져나와야 했다. 4박 5일의 마지막 도전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일행은 일단 배 위에서 요기를 한다. 첫 수를 뜨기 전 호시래를 하는 것이 이제 습관이 되어버린 사람들. 분들은 이미 바다 사람인 것이다. 그래서 진짜 안 맞을 때는 계속 와가 뭐 나는 또 나한테 내면 날 좋고. 낚시꾼도 의장인데 이 일기라 날씨만 맞아주면은 뭐 나쁜 거 한도 없어. 내가 안 바쁜 것 때문에 오늘 한 찌개를 더 쳐주니까. 꾼들은 마지막 포인트로 향했다. 바람도 바뀌었고 물때도 좋아졌다. 모처럼의 좋은 상황은 마지막 날 저녁에야 찾아온 것이다. 이런 흉작은 드물었기에 아쉬움은 더한데 문득 지난 80년
1m 가까운 농어를 낚아 올렸던 때가 떠올랐다. 이제 이거를 먹을 요 정도 반 정도 칠해가지고 요 정도 먹을 칠해가 나가면은 이걸 칠해 보면 이거 먹이 말라본다. 마르면은 굉장히 빨리 먹을 칠해야 되거든. 그러면 먹을 아무리 빨리 나는 게 나중에는 요 정도 치워놓고 누피가 붙여놓고 이래 먹을 발라가지고 마지막에 농어가 잇다고. 너무 커 그러니 어탁을 파프리카는 뜨면서 이거 당시 대가를 안 애를 나오는 거라. 먹었었다. 군으로서는 아주 뿌듯한 잊지 못할 기억이다. 40년 조력의 홍씨는 농어, 혹돔, 감성돔 할 것 없이 장대만 던졌다 하면 조과는 보장하는 내로라 하는 꾼이다. 포인트에 오기 전까지는 어느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던 쇳바람의 횡포. 추자도 4박 5일. 그 마지막 밤에야 쇳바람이 가신 것이다. 그는 오늘 다시 농어 대물을 노릴 참이다. 일행은 홍씨의 비장의 포인트인 프랭이 자갈마당으로 마지막 출정 포인트를 정했다. 이맘때쯤 대물급 농어를 노려봄직한 곳이다. 미끼는 역시 청개찌렁이. 80cm에 가까운 고기가 나와줄까. 내심 설레는 마음들이다. 당기는 손맛이 제법 설찬했던 겨루기 다음 어둠 속으로 올라온 금빛 고기. 씨알이 좋다. 한 번 온 어시는 멈출 줄을 몰랐다. 뭐야 이거? 뒤늦은 돌돔의 괘씸한 입질에 웃음이 터지고 이번엔 제대로 맞춘 것 같다. 불행의 자갈마당은 다시 한번 A급 포인트의 명성을 자랑했다. 일로 좀 옮기세요. 아, 이걸 두 개를 나눠가지고, 그래, 그래 옮깁시다. 되겠네. 저거 하나 열으라고. 예, 이거 옮겨가지고, 그래가지고, 예. 큰 건 아니 큰 건 해놓고 작은 걸. 장도를 빼가지고, 여기다 넣고. 그래. 아, 이 꿈만 같다. 여기도 너무 많다, 고 이렇게 못 들고 왔니. 야, 이씨. 들고 가는 일도 꿈만 같고. 그러면 서에서 여섯 아니 마지막 밤 두세 시간의 낚시로 60소 가까운 조과를 올린 일행의 얼굴에는 모처럼 웃음꽃이 피인다. 들고 가지고 왔으니까 안 되겠다. 물이 들어가도 안 하고 이제 쿨러 안 됐어요, 이제. 쿨러 안 됐어. 예, 쿨러 안 됐고. 요래 넣고 예. 이거 누가 둘라면 이제 그러면 용원이가 둘라 용원이가 둘라면 해야 되겠다. 네 몇개 없네, 강한보이. 이거 좀 더 빼도 되겠는데요. 예, 됐어. 됐어. 이제 됐어. 이 나눠야 들고 가기 수다. 덩치 큰 사람. 그래도 이게 제일 무겁잖아요, 지금. 제일 무겁지. 고기 크거든. 식어 맛이 내일 하면 좀 더 했으면 좋겠구만. 아이고, 이제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가서 이제 낚시 못 합니다. 부산까지 가져갈 것 같다. 홀레를 맨 어깨가 오히려 가볍다. 이틀 동안 야간 낚시로 건져 올린 농어는 팩수가 훨씬 넘었다. 물건이다 물건. 이큰건 물건이라. 팔 한번 해보이소. 쭉 들어보이소. 얼마나 큰 거. 몇 세이죠? 우와, 팔뚝 거의 팔뚝이다. 좋긴 좋다. 이거 좀 이거. 물건이다 물건. 추자도 4박 5일. 순탄한 항해는 아니었지만 마음은 넉넉하다. 정감 어린 이름의 무인도들. 그저 앉아만 있어도 푹 젖어들 것 같은 이 풍경을 가슴에 담고 꾼들은 또 추자도를 찾을 것이다.
일생일어. 낚시는 대어를 낚기보다 낚이기를 끊임없이 기다리는 여유에 참뜻이 있는 건 아닐까. 홍환 씨는 감성돔을 몰고 올 북서풍을 벌써부터 기다리고 있다.